여러분, 아침을 어떻게 챙겨 드시나요?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빵 한 조각이나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계신가요? 하지만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하루의 컨디션뿐만 아니라 장 건강, 면역력, 심장 건강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달걀과 함께 먹으면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아침 공복에 달걀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과학적 연구 결과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을 좀 더 건강하게 챙기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영상 요약. 아침 식사가 중요한 이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하는 이유. 달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5가지. 영양 흡수율과 건강 효과를 높이는 조합. 각 음식이 주는 건강 효과. 소화 개선, 장 건강, 뇌 활성화, 면역력 강화까지.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하는 방법. 바쁜 아침에도 간편하게 챙길 수 있는 식단 팁. 여러분은 아침을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6에서 8시간 동안 공복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침 식사를 거르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며 에너지가 부족해지죠. 특히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탄수화물 55에서 65%, 단백질 7에서 20%, 지방 15에서 30%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침 식사로 가장 적합한 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아침에 달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1. 삶은 달걀 대 스크램블 달걀. 어떤 것이 더 좋을까?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A, 콜린, 미네랄이 풍부한데요. 비타민 A 눈 건강, 면역력 강화, 콜린 뇌 기능 향상, 기억력 개선, 고품질 단백질 근육 유지, 신진대사 촉진. 그런데 삶은 달걀과 스크램블 달걀 중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소 흡수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은 달걀. 기름을 사용하지 않아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 구조가 유지됩니다.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B군 이 일부 손실될 수 있지만 단백질 변성이 적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삶은 달걀의 단백질 생체 이용률은 약 91%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스크램블 달걀. 열을 가하면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특히 스크램블 달걀의 단백질 소화 흡수율은 94%로 삶은 달걀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토마토, 시금치 같은 채소를 추가하면 항산화 효과와 영양소 흡수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단, 고온에서 조리할 경우 산화 콜레스테롤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중약불에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달걀을 날것으로 먹으면 더 건강할까요? 아닙니다. 날달걀은 단백질 소화 흡수율이 50에서 60%에 불과합니다. 또한 날달걀에 포함된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비오틴, 비타민 B7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 AJCN 연구에 따르면 날달걀보다 조리된 달걀을 섭취할 때 단백질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 요구르트 장 건강과 면역력에 효과적. 아침 식사로 요구르트를 드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요구르트에 함유된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켜 장 건강, 면역력, 소화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그릭 요거트 대 일반 요거트. 그릭 요거트 단백질이 1.5배 많고 나트륨과 당 함량이 낮음. 일반 요거트 유산균이 많지만 당이 첨가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 근육 유지와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당 함량이 낮아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일반 요거트는 유산균 함량이 더 많을 수 있지만 당이 첨가된 제품이 많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당 요거트를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므로 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거트를 먹는 가장 좋은 방법. 유산균은 위산에 약하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물을 한 잔 마신 후 요구르트를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한 견과류나 과일을 곁들이면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요구르트를 섭취하면 유산균의 정착률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바나나, 아마씨, 치아시드 같은 식품은 유산균의 증식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연구 결과 2021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장내 유익균 비율이 35% 증가하면서 면역력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유럽 영양학회 연구에서는 요구르트를 섭취한 실험군이 장내 염증 수치가 27% 감소하고 소화 장애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요구르트를 매일 먹으면 장 건강에 무조건 좋은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유제품에 민감한 경우에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경우에는 유당 함량이 낮은 그릭 요거트나 락토프리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요거트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찌나요? 일반적인 플레인 요거트는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어 체중 관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당 요거트나 과일 시럽이 첨가된 제품은 당 함량이 높아 다량 섭취 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양배추 녹색 채소 위 건강과 항산화 효과. 아침에 채소를 먹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특히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 아침 식사로 매우 적합합니다. 양배추뿐만 아니라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들도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의 대표 성분 비타민 UNK, 위 점막 보호 위험, 위궤양 예방, 항산화 작용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장내 염증 완화 장 건강 유지. 비타민 U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위산 과다로 인해 속쓰림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양배추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뿐만 아니라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가 충분한 식단을 유지한 사람들은 소화기 건강이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 2020년 일본 도쿄 의과대 연구에서는 양배추를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이 위산으로 인한 손상이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 AJCN 연구에 따르면 양배추 속 설포라판 성분이 위 점막 보호뿐만 아니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억제에도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양배추를 활용하는 방법. 잘게 썰어 달걀 스크램블에 넣으면 위 건강에도 좋고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양배추를 살짝 찌거나 볶으면 소화가 더 쉬워지고 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샐러드로 먹을 때는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를 추가하면 항산화 효과가 상승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양배추를 생으로 먹는 것이 더 좋을까요? 생으로 먹을 경우 비타민 U 손실이 적지만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익혀 먹는 것이 더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찌거나 살짝 볶아 먹어도 위 건강 효과는 유지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양배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까요? 과도한 섭취는 갑상선 기능 저하와 가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하루 한 컵 약 2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4. 잡곡밥 통밀빵 혈당 안정과 뇌 건강. 아침 식사에서 탄수화물도 적절하게 섭취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흰식빵이나 흰쌀밥 대신 잡곡밥과 통밀빵을 선택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잡곡밥 통밀빵의 효과. 당 지수가 낮아 혈당 조절에 도움. 비타민 B군함유 뇌 기능 활성화. 섬유질 풍부 장 건강 개선. 포만감 유지 과식 예방 및 체중 조절. 흰쌀밥과 흰빵은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소화가 빠르고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잡곡밥과 통밀빵은 복합 탄수화물로 소화 속도가 느리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 인슐린 과다 분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 결과 2019년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잡곡밥과 통밀빵을 섭취한 그룹의 혈당 변동이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유럽 임상영양학 저널 연구에서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한 그룹의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제2형 당뇨병 위험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잡곡밥과 통밀빵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 잡곡밥을 지을 때 현미, 귀리, 보리 등을 함께 넣으면 섬유질과 미네랄 섭취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통밀빵을 선택할 때는 100% 통밀인지 확인하고 버터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통밀빵에 아보카도, 견과류 버터, 삶은 달걀 등을 곁들이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잡곡밥을 먹으면 소화가 어렵지 않나요? 잡곡밥은 섬유질이 많아 소화가 느릴 수 있지만 충분히 씹어 먹으면 위 부담이 줄어듭니다. 소화가 어렵다면 현미보다 찹쌀이나 보리와 함께 섞어 먹으면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통밀빵을 먹으면 살이 찌지 않나요? 통밀빵은 정제된 흰빵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과잉 칼로리로 인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끼에 1에서 2장 정도 섭취하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먹으면 포만감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 공복에 달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삶은 달걀 대 스크램블 달걀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섭취. 요구르트 장 건강 면역력 강화. 양배추 녹색 채소 위 건강 항산화 효과. 잡곡밥 통밀빵 혈당 안정 뇌 기능 활성화. 이제 아침 식사를 건강하게 바꾸는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매일 아침 달걀 요구르트 1개씩 챙기기. 단백질과 유산균을 함께 섭취하면 장 건강과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요구르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이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유산균의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탄수화물 선택은 잡곡밥 통밀빵으로. 흰쌀밥과 흰빵을 줄이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잡곡밥을 먹을 때는 현미, 귀리, 보리 등을 추가해 영양소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 건강을 위해 양배추 녹색 채소 추가하기. 양배추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산으로부터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증가합니다. 달걀 요리에 잘게 썰어 넣거나 가볍게 쪄서 먹으면 소화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기.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식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플러스 그릭 요거트 플러스 잡곡밥 양배추 샐러드를 함께 구성하면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이 고르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을 추가하면 건강한 지방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건강을 바꿉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건강한 아침 식사가 몸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